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몰 브랜드 힘을 찾아가는 스우파 유튜브 채널의 박효철입니다. 자, 오늘은 외식업 특집입니다. 탐 크루즈가 왔다 갔고요. 그리고 또 미슐랭에 선정이 된 좀 있으면 100년이 되는 식당 역전회관의 김도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역전회관 3대 대표 김도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0년 동안 식당을 한다라고 하는 게 물론 대를 이어서 오셨지만 너무너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느끼는 게 무거운 책임감이고요. 100년이라는 세월은 이제 제가 일부를 담당하기도 했지만 어르신들이 그쵸. 해오셨으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역전회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약간의 짧은 역사라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전회관의 모토는 순천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시할머니께서 호상식당이라는 식당을 먼저 하셨고, 호상식당. 예, 그게 1929년이고요. 그렇게 하시다가 저희 어머님께서 시집살이 하면서 그 식당 일을 배우셨고, 그러다가 이제 62년도쯤에 용산역 앞에서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90년도에 저희가 물려받았고, 그 용산에서 계속 잘 하고 있다가 용산이 재개발되는 바람에 지금의 마포로 이전해서 지금까지 하게 된 겁니다. 비결이요? 글쎄. 비결이라고 하면 어쨌든 맛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근대에 와서 트렌드라는 거를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젊은 친구들한테 어필이 돼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대표님은 사실은 식당 운영에 거의 관심이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전업주부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식당업으로 뛰어드셔서 누가 떠민 것도 아닌데 그렇죠.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계기는 있었죠. 왜냐하면 그 용산에서 우리 남편이 했었고 굉장히 잘 됐었고 이제 거기가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남편이 다른 데를 알아서 하겠지 싶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마침 저희 아들이 해외 유학을 갔었는데 군대 가기 위해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디로 이전할 거냐 그랬더니 아빠는 할 생각이 없고 이 녀석이 아빠를 말하자면 설득을 하다가 결국은 아빠가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때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엄마가 좀 이어달라. 그때 너무 황당했었죠. 이게 시나리오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해외 유학하시다 아드님이 어머님한테 아버님도 안 하신다는 거 하니까 어머님한테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죠. 완전. 근데 한편으로는 아들이 기특하고 대견하기도 했고 얘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했을 때 해외에 나가서 어쨌든 셰프나 식당을 한다는 사람들의 그 이해도가 좀 많이 넓어졌고 좋구나. 근데 그거를 아빠도 안 해, 엄마도 안 해? 그러면은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대학교도 갔다 와야 되고 하면 적어도 7년인데 7년이 중간에 딱 끊기면 대를 잇는다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때 용기를 냈죠. 그 뭐 맨날 놀러 다니던 거, 브런치 먹던 거 싹 끊고 일시에 다 끊고 그러면 난 너무 모르니 외식업을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외식업 과정, 연대 외식업자 과정을 공부하러 갔고 거기서 두 번째 뒤통수를 맞았죠. 나는 여태까지 뭐 했지? 이렇게 훌륭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우리 집보다 훨씬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직영점 몇 개를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역사가 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이어가겠다고 이 좋은 거를 안 한다고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나는 여태까지 뭐 했지? 자식한테 부끄러운 엄마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나중에 안 될지언정 엄마는 이만큼 노력했어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래도 훌륭하십니다. 내가 안 하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말씀은 하시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이전을 하고 나서 잘 되면 좋은데 그쵸. 그 대표님 잘 안 됐잖아요. 한 1년 가까이. 맞아요. 1년... 고생 무지하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죽는 건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이전을 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래도 같은 이름으로 하는데 손님들 그냥 올 것 같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처음에는 왔었죠. 손님이 오셨는데 맛이 너무너무 틀린 거예요. 저희 집에 메인 메뉴가 바싹불고기라는 건데 주방장이 저희 옮겨진 마포로 와 있었고 그 친구가 똑같이 양념을 하고
똑같이 숙성하고 네. 똑같이 구워내는데 맛이 너무 아닌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분이 같은 도구로 같은 재료로 만들었는데 다른 맛이 나온다는 게 그래서 저희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게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랐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찾고자 그 친구가 양념한 거를 용산에서 구우면 또 그 맛있는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안 된 말로 환장하겠는 거죠. 귀신의 홀림 같은 그런 기분 드실 것 같은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매일 진짜 계란 많이 먹으면 입에서 닭똥 냄새 나듯이 그쵸. 하루에 한 끼 이상을 매일 그걸 먹었어요. 먹으면서 뭐가 잘못된지를 파악을 했더니 네. 결론은 숙성 온도가 틀리고 굽는 불의 온도가 틀리고 담는 접시의 온도가 틀렸던 거예요. 그런 것까지 맛에 일일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잘 되는 집이 옮기면 망한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그게 떠돌아다니는 공기 중에 조그만한 곰팡이조차도 맛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 딱 맞는 소리였어요. 그럼 그 해법을 찾아내신 게 얼마 정도 걸리신 거예요? 9개월, 10개월 만에. 거의 말이 10개월이 거의 1년 가까이 마음고생을 네, 하신 네. 거고 그 뒤로는 잘 되셨나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 맛을 찾고 나니까 이제 손님들이 하나 둘 찾아오다가 그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죠. 그러다가 이제 11월 달에 하루 매출로 보면 하루에 단 10,000원이 더 많아져도 많아졌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줄어드는 적이 없이 예, 예, 10,000원이라도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매일의 매출이 그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11월 말부터는 거기에 다 손님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이야. 예약이 꽉 찼었어요. 신경 쓰는 부분은 저희 아버님 어머님 하신 말씀이 원재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원재료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원재료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걸 감별해낼 수 있는, 맛을 감별해낼 수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혀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어쨌든 3대를 이어서 이렇게 역전회관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맛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도 맛이 안 네, 1번은 났었으니까. 맛.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저도 이제는 나이가 먹었지만 노포라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만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해서는 언젠가는 없어지는 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외식업도 계속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그 트렌드를 노포라서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네. 되도록이면 맞춰가는 걸로 네. 하면서 조금씩의 변화를 주면서 손님들이 아, 이 집이 노표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게 보이네. 그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또 해왔고. 사람들이 그냥 노포나 100년 됐다고 하면 그냥 하던 대로 편하게 하겠구나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게 꾸준히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몸부림과 노력들과 사실 대표님의 눈물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역사죠. 이게 100년이 넘어서 15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는 저희가 없어진 다음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름난 100년 가게 그렇게 되기를 또 원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또 유명한 한국에 가면 그 집을 꼭 가봐야 돼 하는 그런 업체가 되고 싶은. 손님들을 계속 더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약간 세트 메뉴를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네네. 어떻게 세트 메뉴를 개발하시게 되신 거죠? 한 번은 손님들 3분이 오셨는데 주문하는 게 너무 다 각각 틀린 거예요. 거기서 한 5분 이상을 시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서 여기 와라 벨은 막 눌러대는데 서빙하는 언니들의 인원은 제한이 돼 있고 그동안 공부했던 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음식은 퍼줘야지 된다. 인심이죠. 손님한테는 퍼줘야지 된다. 아낌없이 퍼주는 그런 인심. 그게 너무 생각이 나서 그러면 우리 집에서 뭐 하나를 퍼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퍼주려면은 뭐가 있지? 이걸 생각하는데 내용 없이 그냥 퍼주는 거는 그럼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고마운 것도 없잖아요. 모를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네. 그럼 기존에 팔던 거에서 뭐 만약에 우리 말로 하면 한 달아이 더 끓이든가 국물 쪽이 맞을 것 같아서 국물 쪽을 생각하니까 저희 집에 이제 선지술국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세트를 만들고 세트를 시키는 분에 한해서 그거를 무한 리필로 하자. 아, 무한요? 심지어? 네, 무한 리필로 했어요. 그랬더니 네. 막 그 손님이 그래서 몰려들었던 게 그거였던 거예요. 회식하시는 분들은 11,000원이면 2번 먹으면 22,000원, 3번 먹으면 그렇죠. 33,000원이 깎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손님이 몰려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방에서는 너무 일하기가 좋은 게 그걸 만드는 사람들의
그 위치가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속도도 빨라. 그리고 그걸 또 손님 입장에서는 그걸 몇 번 더 먹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제 생각엔 그랬어요. 이게 사람의 배라는 건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먹는 분이 3번 리필이에요. 아, 의외네요? 네. 3번이 제일 많아요? 그죠. 왜냐면 다른 메뉴도 있고 네, 술도 예, 예. 드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하나 더 끓이면 된다. 그리고 식재료, 원재료비가 적게 나가니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선지국은 그래도 다른 재료보단 재료비가 좀 더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소문이 났는지 뭐 타 외식업자들이 뭐 벤치마킹으로 저희 집에 엄청 많이 오시기도 그럴만 하고. 할 것 같아요. 네. 네. 게다가 또 역전주라고 네, 술까지 네. 새로 만드셨죠? 예. 원래는 없었죠? 없었죠.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셨어요. 네, 그거는 어쨌든 젊은 피가 수혈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젊은 피라는 건 이제 우리 애들인데 저희 딸과 아들이 다 해외 유학을 다녀왔어요. 네. 그때 다녀왔을 때 우리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왜 우리 집은 왜 맨날 소주하고 맥주만 팔아? 이러더라고요. 노포인데 전통주 좀 팔아보면 어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그때도 전통주가 꽤 비쌌어요. 좀 좋은 거 이름 있는 거는 지금도 3만 원 넘고 뭐 2만 원 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소주 값이 3천 원, 4천 원이었어요. 근데 3천 원짜리 먹던 분이 어떻게 그 전통주가 뭐 7배에서 8배 되는 가격을 그쵸 그걸 사 먹겠느냐. 그러게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반 전통주를 받아서 파는 걸로 해보자고 하도 저를 졸라서 이름 있는 전통주 몇 가지만 셀렉해서 팔아보자. 그 대신 네가 마케팅은 네가 해. 그래도 안 팔리면 너랑 나랑 먹자. 결론이 이상한데요. 결론 남는 건 없어요. 우리가 먹자. 버릴 수는 없잖아요. 먹어야지. 그래서 우리 딸이 마케팅을 딱 하더라고요. 벽에다가 막 붙여서 전통주 소믈리에가 권유하는 술, 우리나라 술. 그게 의외로 저 안 팔릴 줄 알았거든요. 비싸서. 네네네.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이 마케팅 세계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예.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뭐지? 내가 마실 술이 없어지네?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잦아지니까 네네네네. 어떤 술을 팔아야 되는지도 그렇다고 마냥 전통주를 여러 개를 받기도 일하는 언니들한테 설명하기도 굉장히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언니들도 너무 바쁜데 그 술을 권유할 때는 그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술은 어떤 맛이 나고. 근데 이제 언니들은 그걸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갖다가 주기도 바쁜데. 맞아요. 그러다가 우리 딸이 엄마 우리도 한번 그러면 우리 음식에 맞는 술을 한번 배워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러 갔어요. 찾다가 우리 딸이 엄마 그럼 우리도 한번 막걸리를 만들어 볼까? 그래서 만들긴 못 만들어 막 이래. 그게 팔리긴 하겠냐? 이랬는데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만드는 걸 배웠고 네. 그러다가 이제 공부한 지 한 2년이 좀 지난 다음에 저희 집만의 이제 레시피를 저희가 만들어서 발견하셨군요. 그렇게 네. 해서 만들어서 팔았죠. 그러다 1년 만에 대한민국 주류대상이라는 곳에 출품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대상을 받았어요. 와. 탁주 부분에서. 그러면서 네. 지금까지 잘 오고 있는 겁니다. 네. 글쎄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저도 제가 전화를 받은 게 아니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점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톰 크루즈가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저녁을. 대박 이랬죠. 이게 진짜 톰 크루즈 맞나 막 이랬는데 주변에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미리 1시간 전에 와서 동선이랑 다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2층은 어디로 가냐, 지하는 어디로 가냐, 뒷문이 어디 있냐 이런 걸 막 물어봐서 다 알려드리긴 하고 그 한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우리 집을 선택을 했냐. 그랬더니 본인도 잘 모른대요. 근데 딱 2가지 경우가 있대요. 본인 팀에서 서칭을 해서 음식점을 찾는 것. 2번째는 여기서 초대한 그룹에서 서칭을 해서 6, 7군데를 선별해서 올리면 거기서 또 그쪽 팀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둘 중에 어떤 걸로 했는지는 모른대요. 이렇게 지금 여쭙는 것처럼 저도 많이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제가 가장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조상의 은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따님과 아드님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요것만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가 100년까지만 하고 물러난다. 100년 채우고 네네, 물러날 4년 때. 남았네요. 네,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데 하나 지킬 것은 앞으로의 이제 미래 전망은 직원을 많이 써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우리 집의 맛을 지켜가는 거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역사를 지켜가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엄마가 이 역전회관의 고목이라고 생각하면 역전회관의 뿌리 역할을 할 테니 너네들은 가지를 펼쳐라. 보존하면서 나가야 뿌리는 지키되 네.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봐라. 시도를 해봐라. 예. 예, 그런 얘기 네. 해주고 있죠. 사실 그거랑 연계해서 하면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이렇게 식당 한번 해볼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목숨 걸고 식당을 하시는 분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식당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외식업을 하던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많이 검토하셔야 되고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누가 음식 솜씨 좋다고 너 식당에 해도 되겠어 해서 하시면 안 되고 많이 듣는 말인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진짜 공부를 몇 년 동안 조금 많이 다지고 옆에 있는 분들의 말도 많이 귀담아 들으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업과 비슷한 곳에 가서 일도 해보시고 가서 직접 직원으로 일을 해보고 네네네. 주방에서도 일을 해보시고 실제로 홀에서도 일을 해보시고 식당 이런 외식업을 하다 보면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냥 무작정 나 돈 좀 있어? 이걸로 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남한테 맡겨서도 안 되고 본인이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시지 말고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많이 배우셔야 되고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실 100년 된 식당이라고 하니까 그냥 쉽게 물려받아서 해왔겠지 생각하기 쉽지만 제가 옆에서 바라본 대표님은 절대 그렇지 않고 새로운 식당을 개척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고 지금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꾸준히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스몰 브랜드 여러분 꼭 식당이 아니더라도 사실 스몰 브랜드일수록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정말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맛만 지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대표님 보면서 스몰 브랜드를 준비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이 진부한 얘기지만 진짜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더 치열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면에서 혹시 조언이 필요하시면 역전회관에 들르셔서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0년 된 식당 역전회관 김도영 대표님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